예루살렘 재정복을 이끈 살라딘은 분명히 이슬람의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이 완전히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요지는 살라딘이 아크레, 예루살렘과 같은 중요 도시를 점령한 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사와 병사들까지 모두 티레로 망명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188년에는 급기야 하틴에서 포로로 잡은 기마저 풀어주었지요. 기는 다시는 무슬림을 향해 무기를 들지 않을 것을 맹세했지만 풀려난 뒤에는 곧장 병력을 모아 아크레를 공격하면서 살라딘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한편 기독교인의 마지막 보루가 된 티레에서는 바다 건너 유럽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원군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중 핵심 인물은 알 마르카슈라고 불렸던 콜라드 드 몽페라였습니다. 콜라드가 티레를 중심으로 기독교 세력을 다시 응집시켰습니다. 살라딘으로부터 풀려난 기도 티레로 가서 합류하려 했는데 콜라드는 기가 왕권을 상실했다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기를 받아들이면 예비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이었지요. 기는 어쩔 수 없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홀로 아크레로 가서 공성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틀어 단일 전투로는 가장 길고 험난했던 아크레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티레가 어딘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인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의 레바논이죠. 여기를 콜라드가 차지한 거고요. 기가 콜라드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크레를 공격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하면 아크레가 나오죠. 예, 여기가 아크레입니다. 이제 멀지는 않죠. 네, 티레는 현재 레바논이고 아크레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이쪽에 있죠. 다마스커스는 현재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크레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공격하러 내려갔던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확인하고요. 다음 지도는 이제 전쟁 배치도인데요. 제가 여러 지도들을 찾아봤지만 이게 좀 그래도 잘 보기 편해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아까 보셨던 이 아크레 성이고요. 이슬람의 점령지죠. 그런데 이쪽이 이제 티레로 가는 길입니다. 투 티레. 티레로 입성하지 못했던 기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를 따라 내려와서 요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한 겁니다. 검정색. 그리고 콜라드도 이 전투 자체가 워낙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같이 기와 합류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도 요 성 안으로는 못 들어오지만 이렇게 바깥의 해안으로 계속 속속들이 도착을 해서 지원을 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콜라드로서도 자기만 출전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A가 바로 킹 기고요. 여기죠, A. 그 크리스찬의 홀스, 이게 기마 부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죠. 그리고 풋, 요건 보병입니다. 이렇게 보병이 이렇게 있고 기병이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르크, 요 투르크는 이제 여기 이슬람 군대들인데요.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여기가 이제 기의 부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콜라드 오브 몽페라. 그래서 콜라드가 이쪽에 B에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튜링겐의 루트비, 루이스, 여기가 C가 있고요. 그리고 메스터 오브 템플 기사단이 요 뒤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티레에서 내려와서 이제 포위를 하니까 살라딘이 보고 있다가 이제 다마스커스에 살라딘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포위를 하네. 그래서 이슬람 전사들을 다 끌어모아서 각지에 있는 애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쪽으로 집결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본인도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죠. 이가 바로 쿠르드족하고 이집트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는 이제 밑에서 올라왔겠죠. 그리고 F는 메소포타미안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진을 치고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G는 시리아인들은 뭐 다마스커스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살라딘이 본인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기독교를 포위를 했던 그런 전쟁이 되겠죠. 전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양쪽으로, 십자군은 양쪽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살라딘 부대랑 대항을 하고요. 요 공성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는 건데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도 기독교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유럽에서 계속 원군이 도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쪽 해안으로 계속 속속들이 이제 물자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 당시에 해군은 이제 이슬람이 유럽을 대항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만약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으면은 이슬람이 거꾸로 유럽에 그 배를 끌고 가서 공격을 했겠죠. 근데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해군력 자체는 이슬람이 그 기독교 십자군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해안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들을 보급을 이제 차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살라딘이 이제 이중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쉽게 그 십자군을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이 이쪽에다가 참호도 파고 또 성벽도 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전투 자체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가 2년 정도 더 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3차 십자군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3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십자군 전쟁이 요이 땅하고 시작이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아크레 공성전이 일어나고 있다가 그 전투가 확전돼 가지고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지도 제3차 십자군 전쟁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1189년에 제일 먼저 10월 달에 저먼 크루세이드 독일의 그 십자군 프리드리 1세죠. 바르바로사 붉은 수염 이 사람이 어디서 그 독일 신성로마 제국 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건너 가지고 이제 코냐로 해서 여기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타우르스 산맥일 겁니다. 타우르스 산맥까지 넘어서 들어왔는데 요 남쪽에 산맥 남쪽에 괴수프강이라고 있는데 요 강물을 건너다가 익사합니다. 그 아민말루프 책에 보면 사실상 그 강 높이가 허리춤밖에 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익사라기보다는 사실상 심장마비로 죽은 걸로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선은 이제 십자군이 와해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일부는 안티오크 공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운이 좋은 겁니다. 살라딘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십자군이 온다 그래서. 근데 또 운 좋게 또 본의 아니게 십자군을 막아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전투가 오래 끌고 있다가 2년 후에 1191년에 드디어 이제 봄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4월 달에 먼저 이제 아크레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달 후인 6월에 리처드가 다시 역시 키프로스를 거쳐서 아크레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크레 공성전이 본격적으로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겁니다. 아크레 해안으로 들어와 십자군에 합류한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사절단을 보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절단을 만나는 인물은 살라딘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자 이슬람 최고의 명장 알 아딜이었습니다. 그래서 알 아딜과 리처드가 서로 협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알 아딜에게 전투 전에 미리 살라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이렇게 말하고 거절합니다. 왕들은 협정을 맺고 난 후에 만나는 것이요. 서로 낯을 익히고 음식을 함께 먹고 나서 어떻게 전쟁을 한단 말이요. 살라딘은 사자심 왕이 자신의 진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서 자기도 거꾸로 영국 부대의 장점을 파악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투가 펼쳐지는 것이고 포위가 시작된 지 2년 후인 1191년 7월 마침내 아크레 성이 무너지고 십자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여기서 사자시망이 아픈 몸을 이끌고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합니다. 반면 살라딘은 오랜만에 패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탈환으로 기세가 바짝 올랐던 이슬람이 다시 십자군에게 무너지면서 기세가 꺾이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아크레 전투입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1191년 9월에 야파 근처에서 벌어진 아르수프 전투에서도 리처드가 승리합니다. 연이은 승리에도 리처드는 계속해서 알 아딜에게 협정 체결을 요구합니다. 리처드의 요구는 요르단강 서쪽 땅을 십자군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성지 예루살렘을 넘기라는 말로 살라딘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대신 살라딘은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성지 순례인들을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협상이 1년 반을 끌었고 1192년 8월이 되자 리처드는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는다며 자기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콜라드를 살해한 뒷배에 그가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안전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따라서 살라딘에게 요구 조건에 대한 포기 의사를 비췄고 그렇게 살라딘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즉 십자군이 티레에서 자파에 이르는 해안 지방만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나머지 내륙 지역은 살라딘이 통치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살라딘의 통행 허가증을 받으면 기독교인도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후 많은 십자군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지요. 이렇게 서유럽과의 고통스러운 대결은 살라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을 통해 살라딘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그는 1193년 다마스커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아이유브 왕조는 여느 중동 왕조들처럼 왕권과 관련한 깊은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